인생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회사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오면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착같이 견디라고 얘기하죠. 아부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온갖 것들을 총동원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이나 치욕 이런 거 다 감내해야 된답니다.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밥만 안 굶으면 된다. 회사에 올인하지 마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답이 없다. 정신 붙들어 매라. 1, 2년 안에 실업률이 폭등이다. 자영업은 개폭망이니 함부로 자영업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수십억이 5년 6년 안에 그냥 날아갈 수 있다. 자영업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차라리 청소일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청소일도 만만치 않답니다. 바깥에서 자영업, 청소 사업 시작해가지고 경쟁하려고 해도 되게 힘들고 빡세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단가 입찰이 심해서 살아남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다음 단계,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할 마음을 각오를 하면서 항상 최대한 직장인으로서 수명을 오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의 고참들이, 인생의 고참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힘드냐, 어렵냐, 쉽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견뎌라. 무조건 버티고 살아남아라. 그래야 다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독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회사 안에서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사 안은 온실이고 나가면 황무지다. 감원, 명태, 파산, 폐업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아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오면 노가다하고 대리운전하고 쿠팡 배달하고 물류센터 일하는 거 말고 할 게 특별하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죠. 내수가 폭망하고 양가가 심화되고 살기가 힘들고 정말로 빡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내일 당장 먹을 밥 한 끼 걱정하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 뭘 내일 먹을 밥 한 끼를 걱정하나 이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피 같은 내 돈을 잘 지켜야 된다. 돈이 있어야 가족들 밥도 먹이고 하다못해 산책 나가서 외식도 한번 할 수 있고 애들 사달라고 하는 과자라도 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사람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집을 세 채, 네 채, 다 채 가지면서 자산가 30억, 50억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현혹사회에 무리하게 쉽게 돈 벌겠다고 까불어대다가 인생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쉽게 돈 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가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단타하고 부동산 갭 투기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우울해지는 거죠.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길바닥으로 나앉고 망가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우습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것들이 전세대출도 엄청 하고 돈도 없으면서 집 산다고 까부러댔던 놈들이 앞으로 많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잉대출이 대거 축소가 되는 거죠. 금융권의 겨울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유지 관리비가 폭증이죠. 매매가 안 됩니다. 대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중금리는 3년 뒤에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경기대응 완수자본 적립이 2024년 5월 1일에 시행이 됐죠. 그러면요. 그로부터 3년 치면 어떻게 됩니까? 25년, 26년, 27년 5월쯤 되어야 대략 이제 시중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다라고 하네요. 금융노예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150만 명이 신용파산 나락으로 추락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그 못 견딘 이들이 대거 이제 자신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지옥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25년, 26년, 27년 그 지옥의 기간이 지나가야 그래야 영끌들도 살아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버틸 수 있냐가 관건인 거죠. 앞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난답니다. 함부로 까불어대고 남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10%, 15%, 20%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런 말을 믿고 뛰어들어가는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가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 구조조정, 실업자 폭증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무슨 부동산이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임금 직원들을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힘들어하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담대금리가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꽤 충격적이죠. 수협의 73%, 삼림조합의 67%가 적자입니다. 농협과 신협의 적자가 엄청나다고 하죠. 적자 조합이 745개로 폭증이라고 합니다. 최소 부동산 PF 대출 폭발이 최소 400조는 부실이 터진다는데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매수 심리가 완전 그냥 실종이 된 겁니다. 사업 망하고 회사에서 잘리면요. 부동산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은행들도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죠. 4억을 빌렸다 5억을 빌렸다 벌어본 적도 없는 놈들이 너무 무모하게 싸질렀습니다. 세금도 오르고 요금도 오르고 물건값도 오르는데 견딜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임원들 내보내고 팀장 등 관리직 줄이고 사업부도 축소하면요. 이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빚을 냈다가 빚이 감당이 안 되면요. 인생이 그냥 날아갑니다. 대출 안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대출 4억 5억 쉽게 얘기하는데 빚을 4천 5천만 원 갚는 것도 안 쉽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업 망하고 나면요. 빚이요. 최소 3억 4억입니다. 청년들 창업 이런 얘기 그럴싸하게 하는데 현실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되게 빡셉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경기 침체 자산 가격 폭락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중동 경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참 상황이 안 좋죠.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내년 집값이 폭등한다고 개소리하는데 사기치지 말라 그러십시오. 지금은요 20년 만에 사상 최대 경매가 폭증하고 있고 고소득 파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의 개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물가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중산층도 힘들어하는데 지금 집값이 폭등한다고요? 자영업자들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데 앞으로요 자산 가격 폭락이 이제 심해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주인공병, 투기병에 걸려서 정신 못 차리고 왕창 5억, 7억, 10억 빚낸 이들이 이제 대거 몰살당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기꾼들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함부로 막가파처럼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 좋아질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짜장면도 만원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이 뭐겠습니까? 사는 게 정말 심각하게 악화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고물가 실업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꽤 많은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가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26년, 27년 그 이후도 계속 안 좋을 거란 말도 많이 합니다. 빚쟁이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남의 돈이 무서운데 남의 돈 쓰는 걸 우습게 생각한 이들이 대금 올라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